안녕하세요, 풀치님들. 지니씨입니다. 혹시 풀치님들은 꿈 자주 꾸시나요? 주로 어떤 꿈을 꾸실까요? 지니씨는 꿈을 거의 매일 아주 그것도 버라이어티하게 꾸는 편인데요. 어떤 날은 황홀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예지몽처럼 예리한 날카로운 지니씨의 이 직관이 내려 꽂히는 듯한 기묘하고 또 신묘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가끔 꿈이 현실과 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가 꿈에 나왔는데 그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처음 가는 장소인데 마치 한번 와본 것처럼 낯익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흔히 우리 데자뷰라고들 하죠. 풀치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꿈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스피리추얼한 그런 상상을 해보는 밤입니다. 왜 뜬금없이 꿈타령이냐고요? 네, 진씨가 요즘 좀 신묘한 꿈을 자주 꾸기도 하고 방송 시작 30분 전까지도 시작 멘트가 안 떠올라서 냅다 들이밀었습니다. 꿈 이야기로. 오늘 밤 좋은 꿈들 꾸시라고 오늘 첫 곡은 이 곡으로 문을 엽니다. 조덕배 꿈에.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깰까봐 난 못 뜨고 기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눈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첫 곡은 꿈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해서 조덕배님의 꿈의 오프닝 곡으로 듣고 왔고요.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 33번째 편입니다. 미술 이야기고요. 트레이드 마크인 길게 뻗은 콧수염과 녹아내리는 시계, 또 아주 오일리하게 생긴 마스크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독창적인 천재라 불리는 스페인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고아는 상반되게 생전에 아주 큰 명성과 또 막대한 부를 누렸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난 내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 만렙에 이 자신감을 넘어 이 자뻑감과 갖가지 광기 어린 기행으로 유명했던 달리인데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 풀치님들이 궁금해했던 살바도르 달리의 모든 것, 그 달리의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33번째 미술편 살바도르 달리 편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달리는 우선 1904년 출생이에요. 5월 11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피게레스라는 마을에서 이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인 살바도르 달리 이쿠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탈루냐계 변호사이자 공증인이었는데요. 달리의 형은 그의 탄생 이전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했고 달리의 부모님은 달리가 형의 환생이라고 믿으면서 같은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아래로 3살 어린 여동생 안나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달리에 대한 책을 집필한 그 전기 작가이기도 해요. 1923년에서 26년 사이에 달리가 그린 마리아의 그림 12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리의 아버지는 이제 달리가 공립 그 학교의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6세 때 달리를 프랑스어 학교에 보냈고 그의 가족들은 여름 별장이 있는 카탈루냐 지로나주에 있는 케다케스라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훗날 달리의 첫 전시가 열린 곳이 바로 이 케다케스 별장에 있는 스튜디오였다고도 하네요. 1921년 달리가 갓 17세가 되었을 때
달리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달리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달리의 이모죠. 이모와 재혼을 했다고 하고요. 달리는 이에 대해서 이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평소에 아버지와의 그 마찰이 매우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부자지간에 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달리의 아버지는 어머니 생전부터 좀 바람을 많이 피워서 어머니와 이혼 위기도 아주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훗날 달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타격이었다. 나는 그녀를 숭배했습니다. 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달리의 전기에 그는 이제 7살 때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천재이며 유명인사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또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망상이나 허언이 아닌 게 실제로 14세 때 달리는 이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17살 때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할 당시 이미 이 카탈루냐 지역의 비평가들 사이에서 천재라고 찬사를 받을 정도로 다양한 화풍과 뛰어난 기교를 갖추고 있었던 한마디로 완성형 초특급 떡잎이었던 겁니다. 우리 달리님 달리 천재가 아니었네요. 진짜 그쵸? 네. 자뻑할 만합니다. 인정. 이런 천재성 때문에 달리는 획일화된 학교 교육에 실망하고 온갖 기행이란 기행은 이제 다 부리고 다닙니다. 성모 마리아 상을 그리라는 과제에 저울을 그려 제출하고는 보통 사람들은 성모상에서 성모를 보겠지만 저는 저울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로 부임하는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질 없는 교사를 임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선동해서 시위를 선동해서 1년간 정학처분을 받고 또 반정부 활동 혐의로 감옥생활까지 했다고 하니 이후 미술사 시험에서는 또 이 답은 선생님들보다 내가 더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답안을 제출할 수 없다. 라고 쓴 답안지를 또 제출해서 결국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정말 우픈 사실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답은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네, 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방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괘씸했겠죠. 이래서 이제 퇴학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퇴학 사유가 선생님을 비판하고 또 교내에서 학생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퇴학이 아니라 자퇴라는 썰도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목이 좀 메어서. 좀 감기기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 봄 감기가 더 좀 지독하고 힘들더라고요. 달리 박물관의 달리 연대기에 의하면 그는 학교 체제 속 작품의 평가에 대해 염증을 느꼈고 교수들이 자신의 그림을 평가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퇴한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스스로 했든 당했든 어쨌든 제대로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달리는 기숙사에서 이 루이스 부뉴엘과 또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라는 그 유명한 달리의 동성 애인 등을 만나죠. 그리고 이들이 참여한 마드리드 아방가르드 그룹에 합류해서 다양한 아방가르드 양식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꿈과 또 강박관념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데 몰두하는데 이 과정에서 달리에게 로르카는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로르카는 그 자뻑 괴짜 천재인 이 달리가 천재라고 인정하는 스페인의 국민 시인인데요. 한 인터뷰에서 달리는 그를 아우팅 시키면서 동성애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예전에 그 로버트 패티슨 주연의 리틀 애쉬, 리틀 애쉬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르카는 스페인의 국민 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였기 때문에 한때 스페인 정부는 로르카와 달리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와는 별개로 달리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자신의 자서전 집필 작가에게 그것은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이었다라며 이 로르카와 달리 두 사람의 연인 관계였음을 암시하는 인터뷰를 또 했죠. 갈라, 로르카 등과의 일화들 때문에 달리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무성애자였다는 주장과 또 양성애자였다는 주장이 가장 큰 편인데 확실한 것은 달리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시켰다는 점이죠. 그 정기 인터뷰에서.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가 생전에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이나 이 기록 등을 통해서 추측만 할 뿐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훗날 스페인 내전의 희생양으로 로르카가 어처구니 없이 그라나다에서 처형당하자 달리는 그때의 심경을 일기에 이렇게 쓰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과 심지어는 프랑코를 추종하는 파시스트들까지도 로르카의 죽음을 이용하여 수치스러운 선전 등을 일삼았다. 오늘날 로르카를 보라. 어떻게 되었나? 그는 정치적 영웅이 되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 살바도르 달리. 한때 그의 절친한 직이었던 나는 이제 신과 역사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바이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그는 100% 순수한 시인이었으며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완벽하게 비정치적인 사람이었음을 맹세한다 라고 말이다. 그는 단지 개인적인 타인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시대의 가련한 희생양이었다 라고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빈지노의 달리, 반, 피카소, 그리고 라이트 앤 섀도우스의 살바도르 달리처럼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Salvador Dali, Van Gogh 같이, Picasso in my body, man I'm fucking artist. Dali ven Picasso를 보면 난 자랐어. 나 고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어. And you can tell me nothing. You know that I'm doing it right. 내가 누군지 묻지 마. I'm Dali ven Picasso. Van Picasso. 밤고 후에 달이 보이는 밤 나는 물감을 고르듯 한 너를 골라 오늘 밤 어떤 게 나올지 나도 잘 몰라 일단은 시작해볼게 with a bottle of wine 얼굴은 빨갛고 온몸엔 피가 돌아 술에 취한 내 그 외모양은 피카소가 green dream처럼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결국엔 이런 게 돈이 될지 몰라 똑같은 주제 똑같은 느낌 동양의 two chain man I'm all so different 동양의 달리 but I'm 21 century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놀라겠지 흠칫 절대 훔칠 수 없는 내 identity 예술가들은 이게 뭔지 알겠지 겁이 없고 과감한 어린 아이의 feel 난 오늘 밤 마치 Salvador Dali Van Gogh 같이 Picasso in my body Man I'm fucking artist Dali ven Picasso를 보면 난 자랐어 나 고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어 And you can tell me nothing You know that I'm doing it right 내가 누군지 묻지 마 I'm Dali ven Picasso 아마 누군가 나를 미쳤다고 보겠지 만난 그런 걸 상관 안 하는 성격이지 물감 묻은 붓같이 끈적이는 여름밤 내 목소린 곳곳에 퍼졌지 여름밤 하늘에 부서진 내 목소린 붉은색 와인처럼 몽롱해 폴고갱이 화폭에 옮긴 타이트처럼 내 심장도 뜨겁네 Are you with me?
Are you listening? Or do you hate me like you don't feelin' this shit? 아마도 내가 그렇듯 예술에 미친 애들은 느끼고 있겠지 칼에 찔린 듯이 지금 이 느낌은 심상치 않네 그 누구도 이런 시도를 안 해 분명한 건 지금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Salvador Dali Van Gogh 같이 Picasso in my body Man, I'm fucking artist Dali ven Picasso 를 보면 난 자랐어 내 고물감을 찾고 난 여기까지 왔어 And you can tell me nothing You know that I'm doing it right 내가 누군지 묻지 마 I'm Dali ven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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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i ven Picasso Dali ven Picasso Dali ven Picasso I'm Dali ven Picasso 잠수복을 입고 세상 앞에 나서 숨이 막혀도 난 웃어 넘겨 틀에 갇힌 철학 따윈 던져버려 내 방식대로 예술을 그려 주파주스처럼 내 이름을 남겨 달콤하게 퍼져 시대를 넘어 손에 쥔 건 낙서뿐이지만 이게 바로 내 가치야 살바도르처럼 자유롭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 거야 개미야키 데리고 거릴 거리며 똑바로 봐 이게 나야 고급 레스토랑 종이에 한 줄 이게 너희 가질 예술 돈 대신 내 사인을 남겨둬 이 그림이 더 비쌀 테니까 주파주스처럼 내 이름을 남겨 달콤하게 퍼져 시대를 넘어 손에 쥔 건 낙서뿐이지만 이게 바로 내 가치야 살바도르처럼 자유롭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미친 듯이 살아도 좋아 정해진 법칙 따윈 몰라 나만의 꿈을 현실로 바꿔 모든 게 예술이 될 테니까 살바도르처럼 난 내 멋대로 눈 감아도 환상이 보여 틀을 깨고 경계를 넘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게 나야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재팬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33번째 미술편 살바도르 달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리는 자신이 존경하던 파블로 피카소를 파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피카소는 후안 미로를 비롯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달리를 소개했고
그 영향으로 향후 몇 년간 피카소의 화풍과 또 큐비즘이 달리의 작품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바르셀로나의 인형, 달빛 아래의 정몰화 등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달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면서 그의 정신 분석학을 탐독하고 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또 꿈의 상징성 등에 대한 프로이트의 저술들은 달리의 자기 탐구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요. 달리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코쉬움을 기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으로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8년에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의 초안을 구상하기 시작하고 파리로 가서 초현실주의 화가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박적인 무의식 속의 환각 상태를 객관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확립하기 시작하죠. 이듬해 완성된 안달루시아의 개는 루이스 부뉴엘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이후에도 달리는 종종 영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 1930년에는 부뉴엘과 함께 황금시대를 제작하고 45년에는 히치콕의 요청으로 스펠바운드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한편 초현실주의 시초라고 알려진 앙드레 브르통과의 불화로 인해서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는데 특히 정치적 발언을 자주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초현실주의자가 그렇게 싸우고자 했던 자본주의 또 파시즘의 망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자주 하면서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반대로 스페인의 독재자이자 파시스트인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념이. 브루통을 비롯한 수많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피카소도 그를 그닥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카소는 이 게르니카와 한국 전쟁에서의 그 미군을 비난한 것으로 또 유명한 또 공산주의자였기도 했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달리의 화려한 인생에는 그에 걸맞게 화려한 인물들 프로이트, 피카소, 엘리아르, 로르카, 또 천재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등등이 등장하는데 그의 화폭에는 이러한 인간들의 오브제가 몽땅 녹아 들어가서 흐물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마치 난로 옆에 놓인 치즈처럼 달리 옆에 가면 흐물거리면서 오브제가 되는 건데요. 독특하죠? 그 오브제들을 상상하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중 유일한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갈라라는 여인입니다. 단테에게 베아트리체가 있었다면 달리에게는 갈라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 달리는 평생의 연인인 아내 갈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앙드레 브르통에 의해 그 초현실주의 그룹에 들어간 달리는 1929년 케다케스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한 가운데 초현실주의 그룹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시인 폴 엘류아르를 만납니다. 엘류아르의 아내였던 갈라는 달리가 평소 그려왔던 그의 이상적인 여성이었고 갈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리죠. 달리는 그녀를 자신의 운명의 뮤즈로 낙점합니다. 멀리서 하염없이 사랑을 바라보기만 했던 단테와는 다르게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갈라에게 고백하죠. 갈라는 달리의 열쇠이자 하늘이자 땅이었으니까요. 역시 미인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갈라는 당시 프랑스의 시인인 폴 엘류아르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의 열성적인 구애에 마음이 흔들려서 연종을 품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파리에서 달리의 개인전이 열리던 도중에 함께 동반 도주해서 호련히 잠적합니다. 이때 갈라 나이 40세, 달리는 30세였죠. 달리가 폴 엘류아르의 초상을 완성할 무렵
갈라는 이미 그의 여인이 돼 있었고 무려 10살 연상의 유부녀였던 갈라와의 만남으로 달리는 아버지와 결별까지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만난 지 수십 년 후에 갈라의 남편인 엘리아르가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교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부부가 됩니다. 이후 갈라는 달리라는 남자를 만나 이 민들레 홀씨 마냥 허공을 붕붕 떠다니면서 괴짜 천재 달리를 허공을 붕붕 떠다니던 괴짜 천재 달리를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지상의 천재로 만드는데 온 인생을 바칩니다. 역시 남자는 또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갈라는 달리의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또한 그녀는 달리의 매니저로서 그의 작품 전시면 전시, 또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그의 모든 전시 장소와 계약, 또 작품 판매 등등에서 갈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때때로 그녀는 달리의 그림에까지 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이제 이러면 예술가들은 굉장히 싫어라 하죠. 자기 작품에 관여하는 걸. 그럼에도 갈라를 믿고 끝까지 믿고 사랑했고 존중했으며 주변인들은 달리는 갈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갈라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파리에서 살면서 달리는 이 편집광적 비판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고안해냈는데 이는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한 환각적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후 달리만의 예술 세계는 완전히 무르익었고 기억의 지속, 성적 매력의 망령, 리비도의 망령 등 무의식 속 환상의 세계를 객관적이고 또 세밀하게 표현하는 수법과 기상천외한 이미지들을 조합한 작품들이 요식에 탄생합니다.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그 외설적인 묘사와 또 무의식적 공포에 대한 강박증적인 묘사에 매료되었고 달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가 함께 부르는 Take Care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Believer 두 곡 듣고 3부 이어갈게요.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Take care of yourself.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없는 곳에서도 너만 생각하면서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제멋대로였어 I know. 날 떠난 게 다행인 거 알아. 올린 사진들과 글만 봐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 나도 알아. 후회로 많이 아파했었던 건 나야. 아낌없이 아껴줬던 네가 곁에 돌아왔었더라도 난 다시 상처 줬을 거 I know. 우린 사랑했던 만큼 많이 미워했다가 헤어질 땐 덤덤해서 그게 더 슬펐지. 먹어도 보리패였고 겨울 내내 울었지. 겹치는 친구들 귓가에 힘들다는 찌라시 한 줄 끼워 넣었지만 훔쳐볼 뻔 연락할 용기는 없었지. 전하지 못하지만 아프지 말고 잘 살아줘. 넌 내게 좋은 여자였고 엄마였고 딸이었어.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Take care of yourself.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없는 곳에서도 너만 생각하면서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한계를 느꼈지 나를 탓하기만 바빠서 사랑이 끝났다는 말 들을까봐 두려워서 날 봐달란 말은 못하면서 잡은 손도 놓지 못했어. 그만할까라는 말솜이 복잡한 감정들 마시지 못하는 술도 어색한 밤샘도 괜찮은 척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서 그냥 그리워해. 시간과 친구 삼아 너를 지워야 했어.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Take care of yourself. 안 아팠으면
내가 없는 곳에서도 너만 생각하면서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난 아직 궁금해 너 잘 지내. 솔직히 가끔 난 네 SNS 확인해. 나 없이도 잘 사는 널 보면서 안심했다가도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리움 아쉬움으로 남기네. 지워도 또 나오는 네 사진처럼 비워도 남았나봐 아직. 딱히 미련이라기보다 미안함이, 사랑이라기보다 사람 잃은 서운함이 참 오래가. 죄책감이 노래가 저만치 멀리서 보내는 고해야. 이건 오해야. 너 뻔뻔한데 거짓말 눈 감고 참아줘. 널 잃은 건 내 큰 손해야. 넌 참 씩씩해. 혼자서 잘해내는 모습 가끔 훔쳐보며 흐뭇하며 피식해. 거친 이 시대 별탈 없이 지내. 늘 멀리서 조용히 너의 행복을 지지해.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좋겠어. Take care of yourself.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없는 곳에서 너만 생각하면서 Take care of yourself. 잘 지냈으면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you burn me down, you burn me up, believer. Turn your spirit to a dove, oh, ooh, your spirit up above, oh, ooh. I was choking in the crowd, building my rain up in the cloud, falling like ashes to the ground, hoping my feelings, they would drown,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open and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burn me up, believer.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up whe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33번째 미술편 살바도르 달리의 세계 속으로 풍덩 빠져 계십니다. 3부 이어갈게요. 살바도르 달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기억의 지속 또는 기억의 영속이라는 제목으로 해석되는 1931년 작품입니다. 미술교과서에서는 기억의 습작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어째서 습작으로 번역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 제목이 기억의 지속 혹은 기억의 영속 등으로 번역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작품은 흐물거리는 그 시계 있죠? 흐물거리는 듯한 시계의 이미지로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죠. 이 그림은 달리가 두통에 시달리면서 친구들과 같이 극장에 가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갈라만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서 우연히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작업 중이던 풍경화에 그려넣을 오브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끄고 작업실을 나가려는 순간, 그 순간에 달리의 시야에 이 두 개의 흐물거리는 시계가 보였고 그중 하나는 이 올리브 나뭇가지에 이렇게 턱하니 걸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걸쳐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 탁자 위에 이렇게 또 걸쳐 있는 그런 도상이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순식간에 완성한 뒤 극장에서 돌아온 갈라에게 탁 공개를 했다고 하죠. 눈을 감게 하고 그림 앞에 앉게 한 뒤 하나, 둘, 셋을 세고는 눈을 뜨게 했는데 그림을 본 갈라는 자신이 어떤 공연을 보고 왔는지 완전히 잊을 정도로 이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즘 달리는 그 파리뿐 아니라 미국과 런던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있었죠. 에픽하이가 2009년에 발표한 6집에 수록된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요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1934년부터 현재까지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고요. 다음 작품은 아내 갈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는 다가오는 밤의 그림자라는 작품인데요. 이 갈라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울적하고 우울한 또 불안한 달리의 심경이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기적 같은 행운으로 선택한 나의 아내라는 그 갈라를 칭할 만큼 달리의 아내의 사랑은 아주 유별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갈라의 내조덕에 달리는 미국과 런던 등에서 전시회를 열고 또 영화, 강연, 저술, 바닷가재 전화기, 메이 웨스트 입술 소파와 같은 기발한 오브제와 구매자의 본을 떠서 만든 합성수지 등의 혁명적인 패션 발명품을 고안해냄과 동시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인 바카날의 대사와 무대 디자인을 맡는 등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 표현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194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첫 회고전을 열었고요. 갈라와 함께 뉴욕에 정착하는데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슈 메이커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또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자서전인 살바도르 달리의 비밀스러운 삶, 어느 천재의 일기를 보면 달리는 기이하고 또 파격적인 천재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는 그야말로 천부적인 끼와 재능, 감각의 소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그는 원자에레다 깃털 평영, 또 포르트리카트의 성모, 십자가에 못 박힌 성 요한의 예수 같은 작품을 통해 과학, 또 신비주의, 기독교적 도상, 또 옛 거장들에 대한 관심 등을 그림에서 표출합니다. 달리의 후기 작품들은 고전주의 미술의 거장에게서 많은 영향을 특히 받았는데 그중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특히 영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 아주 엄격한 정통적 회화 기법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천재성과 창조성은 어쩌면 끊임없는 분석과 시도 또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는, 그럼으로써 하나씩 발전시키게 된다는 또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네요. 찬란했던 정성기가 무색할 만큼 달리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1968년 갈라에게 지로나의 성까지 사주고 갈라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성에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지만 점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갈라 때문에 달리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와중에 또 갈라는 다른 젊은 남성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달리의 그 심경을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달리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더 심해지는 등 굉장히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가, 하지만 또 이런 사생활과는 별도로 달리는 그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또 꾸준히 하면서 피게라스의 달리 미술관을 세우기 위한 재단을 창설하고 뉴욕에서 최초의 입체 작품을 전시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76세가 되던 1980년 중풍으로 달리는 붓을 잡기가 힘들 만큼 수전증에 시달리게 되고, 갈라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치매 증상까지 보이던 중 1982년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후작 자규를 받게 되지만 갈라가 같은 해인 6월 10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달리는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신부전으로 1988년 11월 입원했고 89년 1월 23일 84세가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세상과 작별합니다. 달리가 죽음을 맞이한 곳은 자신이 태어난 집과 불과 3블록 떨어진 거리였는데, 그의 장례에는 생페라 교회에서 치러졌고요. 카를로스 국왕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달리는 자신의 미술관인 피게라스 극장 미술관에 안치되어 영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없었다고 알려졌는데 달리 사후 한참 지나서 벨라 아벨 마르티네즈라는 여성이 자신이 달리의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려 3,700억이 넘는 달리 재산의 상당액의 상속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결국 이 때문에 달리 사후 28년 만에 묘지를 파헤쳐서 그 피부와 손톱, 뼈 등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마드리드 법원은 그대로 친자 소송을 기각했고, 이 파묘쇼를 벌이게 한 사기녀에게 묘지 발굴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하죠. 이게 그 지불 명령으로 끝날 일입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세상빛 본 달리님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지 안타깝네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2022년 달리를 소재로 만들어진 전기 영화인 이 달리랜드가 개봉되었고요. 아메리칸 사이코로 알려진 메리 헤론이 메가폰을 잡고 벤 킹슬러가 달리를 연기했는데, 사실 기대만큼 괜찮지 못해서 약간은 실망감이 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달리의 그 조수였던 그 제임스라는 그 사람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그 전개 방식으로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달리 내면의 고뇌와 감정들은 보이지 않고 그 온갖 기행적인 모습만을 좀 부각시키는 등 이런 이유들로 영화에 대한 리뷰는 다소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어쩌면 나는 경멸당하고 오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천재가 될 것이고 그것만은 확실하다. 살바도르 달리가 남긴 그에 대한 명언이었습니다. 에픽하이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을 모티브로 만든 슬로우 모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없이 기억의 지속에 휘어지는 시간 장미꽃이 피어난 미소에 굳은 피가 되어 죽음이 흩날리고 난 숨을 쉬는 피그말리온 Yeah flashing lights black and white 숨죽인 emotion 내 목청 쏟아내는 소리 slow motion 안대처럼 눈길 덮어가는 번화가의 무질 써마치 눈먼 화가의 붓질 I think it's time I'm 실처럼 검은 밤 눈가에 겨울간을 채워가듯 어른 땀 내 어리석은 삶 너무 달렸어 Oh I was a fool 잠시 느려지니까 조금조차도 beautiful 어쩐지 이곳은 시간이 어색해 느릿한 내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 걷게 돼 버린 건 아닐까 생과사의 경계선인 것만 같은데 잠들 것 같아 편해서 상식을 비틀고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기괴하면서도 황홀한 이미지를 창조해낸 잡벅 괴짜 천재 살바도르 달리와 함께한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환영일까? 예술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달리의 수수께끼 같은 이 그림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그림은 질문을 던지는 창인셈이죠. 늘 극단적이었고 평범함을 거부했으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끝까지 하지만 흔들림 없이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시간을 녹이고 공간을 왜곡하며 꿈과 현실을 섞어버리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로지기가 아닌 세로지기의 눈으로 말이죠. 가끔은 달리처럼 나 잘났다 잡벅 만렙에 상식을 뒤집어보고
또 고정관념을 깨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 이 순간 불현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봅시다. 살바도르 달리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천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천재라고 믿어라. 이렇게 작은 영감이라도 나누고 얻어가기 위해 비록 분문이 하나 없어도 오늘 또 주파수를 사수하고 있는 저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은 잔나비가 부르는 Dreams, Books, Power and Words.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꽃다운 잎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나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는 응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관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뻗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